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독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피부에 좋나요? 혹은 독소 배출 방법을 들었는데 이걸 하면은 피부에 효과가 좋나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질환과 독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독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병이든 독소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니까 독소를 배출하는 혹은 독소를 안 쌓이게 하는 혹은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면 우리가 무한한 건강을 찾게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건강에 좋은 건지 그리고 정확하게 무슨 기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막 수백 가지 방법들을 다 알면서 하나씩 실천해 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좋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에 속아서 물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독소 이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양소의 과잉에 의해서 독소가 생긴다라는 이론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걸 섭취하게 되죠.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게 이제 포도당으로 변화되면서 그게 과잉 생산되면서 젖산으로 이제 우리 몸에 축적되죠. 그럼 피로 물질이기 때문에 몸이 좀 무겁다거나 이런 문제들,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대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이 대사되면서 케톤을 만들거든요. 그 케톤 물질도 이제 피로 물질에 해당되고 염증 물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이론이죠. 마찬가지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축적이 잘 안 되죠. 기본 영양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근육이나 이런 걸 만들고 바로 사라지는 물질이지 저장되진 않아요. 근데 그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제 암모니아, 그죠? 요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진짜 독성 물질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축적됐을 때 독소로 작용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이건 영양소에 대사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기능 자체가 얘를 원활하게 분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단백질을 많이 먹지만, 그죠? 요산이 축적되진 않거든요. 혹은 지방을 많이 먹지만 케톤이 많이 생기진 않단 말이죠. 뭐 저탄고지 그런다고 해서 병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즉 우리 몸의 기능 문제들, 장부간의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리적인 문제인 거지 그 자체가 독소로서 늘 작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장내 미생물의 문제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서 이제 유해균과 그죠? 유익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잘못된 식습관 혹은 생활 관리를 하게 돼서 이제 유해균이 많아짐으로써 유해균이 독소를 배출해서 우리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우리 몸에 문제를 유발한다고 해서 이제 뭐 장내 미생물이 진짜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균이나 유익균이나 원래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잘못 안 좋은 걸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생활 습관의 문제들,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문제는 뭐냐면 미생물 자체의 문제보다는 장내의 만성적인 염증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점막 자체 염증으로 인해서 그 염증에서 나오는 좀 유래 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퍼지면서 2차적인 염증들을 유발한다. 즉 장내 미생물에 대한 문제보다는 직접적으로 만성 염증, 장내의 점막에 만성 염증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독성 물질인 경우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식품 첨가물 중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물질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과량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 쓰지 말아야 될 물질들을 화장품에 넣었어. 그럼 피부에도 문제가 되겠죠. 중금속 오염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안 좋은 물을 섭취했을 때 이런 문제들 진짜 독소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집단적인 문제들을 많이 만들죠. 집단적으로 이제 암이 생긴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독소의 개념이 정확하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토피에서 세습증후군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딱 지었어. 그리고 이사를 갔어. 베이크하우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확 생기는 분들, 없던 아토피가 생기는 분들, 없던 피부 질환이 생기는 분들이 많죠. 이건 뭐냐면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독소 물질들이 피부로 들어오는 거죠. 경피독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는 진짜 독소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과 새집중후군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피부 질환에서 독소의 물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을 잘못 썼더니 뒤집어졌어. 이것들도 접촉성 피부염인데 이것들도 유해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왜 독소의 개념이 피부 질환에서 많이 연관을 맺히냐면, 이건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창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소 물질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갈 게 어디겠어요? 기본적으로 대변으로 나가고 소변으로 나가고 그리고 땀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땀 배출에 문제가 생겨서, 혹은 땀이라는 피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창구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 생길 거야, 트러블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독소가 쌓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어, 그럼 너 독소의 문제야. 혹은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생겼어, 그럼 독소의 문제야 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밸런스가 무너졌거나, 혹은 생활습관,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관여되는 그런 게 더 측면이 크지, 독소 배출이, 땀 배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적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름에 땀이 뻘뻘 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피부 질환이 더 적어야 되겠죠. 독소 배출이 더 잘 되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피부 질환은 여름에 굉장히 더 많이 생기는 특성을 갖고 있죠. 땀이 많이 나지만. 즉 뭐냐면, 만성 염증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고온 다습한 환경이거든요. 땀은 배출되지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만성 염증이 더 폭발되는, 그죠? 열이 더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독소의 개념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냐면, 첫 번째는 독소 자체의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몸의 기능 문제인 경우가 더 많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당뇨병에 걸렸는데 당뇨병이 독소 때문에 생겼냐? 아니죠. 제 췌장 문제, 그죠? 기능 문제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그런 몸의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고, 뚱뚱한 비만, 이런 몸 상태가 당뇨병을 유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삼기에는 되게 좋죠. 너 독소, 이 나쁜 놈, 너 때문에 내가 병이 생겼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몸의 기능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소의 개념보다는 만성 염증이 포인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소라고 해서 너 나쁜 놈이라고 하면 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만성 염증인 경우가 많아요. 장내 유해균에 의해서 독소 물질이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장내 염증인 경우죠. 점막 염증이 생긴 경우. 즉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피부염도 만성 염증 상태인 거죠. 이 염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유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몸의 병은 기본적으로 다 만성 염증이거든요. 그럼 다 독소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성 염증인 그 상태만 치료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장에 만성 염증이 있어, 그럼 장을 치료해 주면 되겠죠. 머리에 만성 염증이 있어, 그럼 머리를 치료해주면 되겠죠. 피부에 염증이 있어, 그럼 피부를 치료해주면 되겠고, 그 만성 염증에 포인트를 맞추면 되지,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암흑색에 있는 나쁜, 그죠, 다크한 암흑의 세력, 그 독소를 찾아서 헤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체도 없어요. 찾기도 어렵고, 그죠? 말은 쉽지만 찾기도 어려운데, 그럼 치료가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찾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음식을 사과를 많이 먹고 해독 주스를 먹어. 그리고 뭐를 하면은 물을 많이 마시고, 그죠? 모링가를 먹고, 뭐를 먹고 하면은 그 독소가 사라진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몸의 염증 물질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독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만성 염증 때문에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독소를 빼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장 청소라던가, 이제 해독 주스, 해독할 수 있는 장을 푸는 그런 것들, 간에 지방이 쌓였으니까 그걸 푸는 쪽의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해독의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독을 하게 돼서 장을 쭉쭉쭉 비우잖아요. 그러면 만성적인 염증 물질도 같이 나갑니다. 설사를 쭉쭉 해보세요. 피부가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설사 일주일 동안 쭉쭉 시키잖아요. 그럼 피부 깨끗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만성 염증 물질들도 장에서 같이 나가거든요. 이게 바로 장 누수증후군의 문제인데, 장 누수증후군 자체는 장 점막의 염증 상태인 건지 독소 자체가 들어와서 생기는 건 아닌데, 이걸 마치 빼내기 위해서 쭉쭉쭉 빼내게 되면 염증이 좋아지니까, 봐봐라 독소가 빠졌으니까 좋아졌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염증 물질들이 다 배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지. 독소 자체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 청소라든가 이런 뭐 해독, 디톡스의 개념으로 뭘 빼내는 것들, 과도하게 땀을 많이 배출시키는 뭐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설사를 쭉쭉쭉쭉 계속 시킨다던가 하는 것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장 점막 자체가 손상될 수도 있고 기능 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단기간에 좋은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증 물질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지만 그게 유지가 되고 원인 치료를 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소 배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마케팅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가미돼 있어요. 뭔가 실체가 없는 독소도 나쁜 놈, 너만 잡으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그걸 잡는 게 뭐야? 이걸 먹으면 없어진대. 그럼 사 먹죠. 근데 그게 줄어드나? 안 줄어들지. 피부 질환에 뭐 먹으면 낫는다. 뭐 만성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무슨 음식들. 좋은 얘기입니다. 뭐 브로콜리 먹고, 그죠? 뭐 케일 먹고 다 좋습니다. 그거 먹어도 돼요. 원래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그걸 먹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만성염증, 피부질환에 낫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거의 안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피부질환에 좋아지는 무슨 음식을 얘기하지 않죠. 단지 반대로 네거티브죠. 피부질환에 안 좋은 음식들, 대부분 보시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지 말라, 적게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는 음식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찾아서 먹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